네, 모건스탠리에서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 증시에 대해서 현기증일지 아니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이것과 관련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가 좀 더 흔들릴 것 같나요? 아니면 앞으로 더 나아갈 것 같나요? 우선 모건스탠리에서는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기존보다 우리나라의 지금 목표치 자체를 훨씬 더 높여 잡았다는 건데요. 기본 시나리오를 보게 되더라도 코스피가 5,200을 올해는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기존의 전망치가 4,500포인트인 것과 비교한다면 700포인트 정도를 상향 조정한 건데요. 이렇게 상향 조정된 이유를 보게 된다면 EPS 성장률,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한 것입니다. 기존 38%에서 58%로 20%포인트가량 높여 잡았고요. 오히려 PER 같은 경우에는 10배를 유지하면서 역사적 평균치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PER을 10배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5,200까지 상단을 열어뒀다는 건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한 게 아니고요. 기업들 실적이 더 잘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더해지면서 시장이 굉장히 건강하게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내다본 것입니다. 약세장일 때와 강세장일 때도 전망을 했는데요. 우선 약세장일 때는 4,200포인트, 강세장일 때는 600포인트까지 열어둬야 된다라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제시했습니다. 약세 4,200포인트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한데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불거진다던가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다시 좀 세계적으로 좀 조정을 받으면서 이로 인해서 공격 자산,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조금 더 낮아진다던가 AI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지속적으로 좀 불타오르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줄어든다던가 그리고 정부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동력이 약해지게 됐을 때 우리 시장의 하단이 4,200까지는 출렁일 수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6,000까지 열어놓았을 때의 조건은요. 반도체로 지금 집중되어 있는 이러한 테마의 움직임이 다른 섹터로 확산되면서 이익 자체가 다른 섹터까지도 증가할 경우 또 IT와 산업재 슈퍼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올해 내내 이어질 경우 세 번째로는 정부의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6,000까지 올려 잡아도 좋겠다라고 내다본 건데요. 6,000포인트는 뭐 단순히 6,000이 갈 것입니다라기보다는 이러한 퍼즐들이 다 맞춰졌을 때 결과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00포인트로 흔들리게 되더라도 2022년식의 붕괴장은 아닐 것이고 오히려 하단 자체를 높여 잡았기 때문에 밴드가 조금 한층 더 올라갔다라고 분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장에 대한 이익 전망치가 올라갔고 이로 인해서 지수 자체의 상단을 조금 더 높여 잡았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모건스탠리는 과연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섹터를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역시나 1순위는 테크 반도체 기업들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엔진 섹터라고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국내 반도체 제조사 그 가운데 메모리 기업도 좋고 시스템 반도체 기업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AI 인프라 시장이 형성이 되고 성장을 할 때 핵심적인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 기업들 이제는 소부장단까지도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어제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드렸었는데 기존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대장주들이 한 12%가량 오를 때 소부장 기업들은 지금과 같이 하반기에는 20% 이상의 수익률, 특히나 후공정에서 나타난다라는 말을 제가 전해드리기도 했었습니다. 산업재에서도 선호 섹터를 좀 순위를 매겨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전력기기입니다. 역시나 반도체 AI 시장 성장과 관련되어 있는 산업재를 가장 먼저 선택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과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는 조선업을 선택을 했고 세 번째가 원자력, 네 번째가 방산, 그리고 다섯 번째가 해외 EPC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쪽도 비중 확대를 하는 것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은행이나 금융 관련된 기업
기업들,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과 연관돼서 움직임을 가져갈 섹터도 확대 괜찮은 섹터로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던 필수 소비재 기업들도 비중 확대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올해 많이 올라서 나는 좀 고점이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좀 투자 전략으로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증시의 시가총액이 5천조까지 단 1%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의 시총을 합치면요, 4,953조까지 불어난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승은 대형주가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장이었습니다. 올해만 880조, 그러니까 21%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190조고요. SK하이닉스가 130조가량 지금 시총이 늘어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여기다가 투자자 예탁금이요, 사상 처음으로 100조를 돌파했다는 것 또한 지금 증시가 고점이 아니다라는 것의 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겠는데요. 보통으로 증시가 꼭대기에 있다라는 신호가 나올 때는요, 예탁금은 줄어들고 비투가 늘어나면서 신용잔고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현재는요, 예탁금도 늘어나고 있고요, 거래대금도 함께 동반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기금까지도 유입이 지금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 초반 구간이기 때문에 대세 상승장의 신호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분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조정 가능성은 열어둬야 되는 게요, 단기적으로 너무 가파르게 한 달 동안 너무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월간 거래대금이 무려 52%가량 증가했고요. 그리고 월간 거래대금 자체도 1,000조 원을 최초로 돌파하면서 단기간 강력한 자금이 몰리면서 이로 인해 증시가 들어 올라왔다는 점은 충분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에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기업과 실적이 괜찮은 기업으로는 중장기적, 올해까지 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남아있다는 점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뿐만 아니라요, 코스닥에서도 기대해 볼 만한 이슈가 하나 있었죠.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이 전체 국내 주식의 3.7%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투자가 너무 저조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기획예산처에서 연기금 자산 운용과 관련된 기본 방향을 최초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주식 운용을 하면서 코스닥의 비중을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그 정책안들을 내놓은 건데요. 정부가 이제는 코스닥이 이 1,000스닥을 넘어서 3,000스닥까지 목표를 하고 있는 만큼 좀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평가 벤치마크를 개편한다는 겁니다. 코스닥 지수를 벤치마크 5% 편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편입하지 않게 된다면 평가 점수가 불리하게 맞아지게 됩니다.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나라에 소속되어서 운영을 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평가 점수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하게 작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을 무조건적으로 편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이제는 형성이 됐습니다. 벤처 투자 배정 같은 경우에도 1점에서 이제는 2점으로 2배 확대되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적인 점수화로 인해서 연기금이 코스닥을 의무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수혜받는 기업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코스닥 역시나 메이저 자금이 들어오려면 대형주를 살펴봐야겠죠. 대형주와 중형주, 그 가운데서 지수 추종 코스닥 150이라던가 ETF에 편입될 수 있는 기업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실적이나 유동성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부가 지금 키우고 있는 기술 섹터들 봐야 합니다. AI,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검열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바이오를 보실 때는 실적이라던가 유동성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정부가 벤처기업들 역시나 좀 키우겠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죠. 국민성장펀드에 명시하거나 ESG, 신성장 동력에 대한 투자 평가가 반영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점점 더 가파르게 상승하려는 불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어떠한 종목을 봐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은 오늘 정리해준 내용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종목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